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 명대로 복귀 한규수입니다. 증시 분위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흐름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그리고 이제 주변 여건들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렸죠. 체감적으로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주변 여건이라든가 시장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가져볼 만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시점 지수 흐름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매매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 코스피 지수는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33% 하락하면서 2137.2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0.23% 하락하면서 664.6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동반 강보합선 출발해가지고 음봉에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동안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증시를 짓눌렀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단계적인 관세 철폐를 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 오늘 어느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기대감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증시는 그러한 재료들이 어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이런 과정이 나타난 것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증시를 짓눌렀었던 악재는 분명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계속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5일 이평선 중심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자, 현재 코스피 지수 보시게 되면 5일선 중심의 상승 기조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5일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 있죠. 상승 기울기 자체는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분명 상승 기조가 살아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이렇게 상승세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주가하고 5일선과 11선과 21 이평선이 지금 단기 정배열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단기 정배열 상태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는 61선과 121선과 300일 이평선,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정배열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이 분명 정배열 상태로 전환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꼭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월봉 차트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죠. 제가 그동안 월봉 차트에 대해서 참 많이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 2000선 바닥에서 찍고 지금 적산병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이 적산병 양봉이 3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 양봉 3개 가지고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00포인트에서 시장은 분명히 대바닥을 분명히 만들어냈고요. 이 과정에 정말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적산병이 나타났습니다. 이 하락 구간에서는 양봉 3개가 연달아 나타난 적이 별로 없죠. 적산병은 그만큼 바닥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적산병의 의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히 바닥을 쳤다라는 점에 우리는 분명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을 친 만큼 곧바로 가거나 내지는 가서 잠깐 쉬었다가 가거나 하는 등의 분명히 주가 흐름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구간은 우리가 충분하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라든가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코스피 지수를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분명히 포커스를 맞춰주기 바라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부진합니다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단기 상승 추세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주가는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약간 소폭 밑도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5일 이평선은 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1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의 상승 기울기는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지지난주까지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듯이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살아있다고 했죠?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주가란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5일선을 깨고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10일 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승 기류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보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난주 계속해서 최근에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수급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가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순매도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946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691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피는 순매수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순매도입니다. 기관들도 거래소 시장에서 564억 정도 순매수했고 코스닥은 지금 631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결국에 뭐냐?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모두가 일단 관망 내지는 물량을 좀 털어내는 숨고르기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고 호재가 나온 상태에서 물량을 좀 털어내는 이런 형태가 지금 연출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장의 수급이 아닙니다. 오늘장의 수급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주간 수급 흐름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거래소 시장의 주간 일주일 동안의 거래소 시장의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동입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녹색 선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색 선 연기금이죠. 파란색 선은 개인들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초반에 소량 매수했다가 살짝 매도는 합니다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가들은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들이고요. 외국 기관 투자가들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량씩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쌍끌이 매수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분명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도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지금 한 주간 동안의 수급 동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녹색 선이 기관이고요. 외국인들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파란색 선이 개인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주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도 관망하다가 주 중반 이후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형태가 되고 있죠.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물량을 털어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상대로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만의 잔치인데 개인들만 매수해가 주가가 못 가죠. 결국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일단은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결론이 수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자, 오늘장 수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래소 시장의 종목을 중심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꼭 요거를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군들의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종목들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 시장은 지수,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2000선, 자, 2000선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국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대바닥을 확인하고 4번에 걸쳐서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이제 300일 평선까지 추세적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완전하게 바닥을 찍고 추세 반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자, 일단 지수가 제반의 평선을 중심으로 추세가 반전됐고요. 분명 2,000톤에서 대바닥을 4번이나 찍고서 추세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정도의 차트를 흐름을 보면서도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러다가 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공포감을 갖고 주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대 못 이겨내죠. 절대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지수의 반등장이 나올 때, 시장을 이끌어갔었던 종목군들이 무엇이냐, 또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군들이 무엇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자, 차트를 다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증시 보시게 되면, 작년 2018년에 지수가 이제 2607포인트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하락 장세가 나타났죠.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옆으로 기어가는 동안에도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 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작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반등장을 이끌었었던 종목이 대형 IT 종목이에요. 근데 대형 IT 종목이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입니다. 대형 IT 종목군들 중에서는 후발 IT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낙폭 과대 대형주들,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뭐 일부 정유주라든가 일부 금융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포스코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자, 포스코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등의 흐름은 적습니다만 오늘 2.9% 비교적 큰 폭입니다. 오늘 지수에 비해서는 반등은 비교적 강하게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미 주가가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반등이 시도가 되는 국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이에요. PBR이 0.4배,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까지 온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낙폭이 큰 상태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음에서도 비교적 강하게 형성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반등에 나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워낙에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너무나 기업의 가치 대비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의 반등이 단순하게 기술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포스코를 중심으로 봤을 때 과연 향후 철강 업황이 내년에 크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 내년에 철강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 경제는요, 중울장대 기업들, 중울장대,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 이런 장치가 필요한 산업들, 이게 뭐예요? 철강, 화학, 건설, 그렇죠? 자동차, 이런 업종주들이, 이런 어떤 장치가 필요한 산업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었었던 이런 산업들이 이미 성장의 정체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여기다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죠. 결국에 철강주들도 많이 빠져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좀 더, 단기 하락했다는 반등세가 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추세적인 급등이라 이렇게 나올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PBR 대비, 기업의 가치 대비 너무나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 지금 메리트입니다. 결국에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증시는 바닥을 찍고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추세 반전하면서 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지수가 가다 좀 쉬어가고 있죠. 쉬어갑니다. 쉬어가는 구간에서 뭡니까? 그동안 소외되고 못 올랐던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이 시도가 되는 이런 국면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처럼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한두 번 정도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면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 중시에 순환 반등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현대해상이라는 종목, 보험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험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보험주도 마찬가지죠.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보험주들, 뭐 생보사라든가 손보사라든가 주가가 너무나 많이 하락했죠. 금리가 떨어지고 손해율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나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랬던 종목군들이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락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반등의 폭이 너무나 미약하죠. 정말 많이 하락했고 너무나 진리겠습니다. 그랬던 종목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약간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이 보험주들은 그래도 금리가 좀 인상이 되어야 자금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금리 하락세는 멈출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 가능성은 높은데 금리가 상승할 만한 단계는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이 구간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좀 더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은 어렵다. 뭡니까? 낙폭 과대했던 종목 중심의 순환 반등세가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에도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만한 단계입니다. 종목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요. IT주들 중에서 후발주 삼성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보시게 되면요. 오늘 삼성전기는 1.7% 올랐습니다. 반등폭은 굉장히 미약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삼성전기도 이미 주가가 이제 8만 원 선에서 대바락을 찍고 300일 이평선까지 추세 반전을 통해서 상승세로 이미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저항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삼성전기는 전형적인 바닥을 탈출을 했고 저항선을 뚫고 그 저항선의 지지를 받고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IT 후발주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세가 나올 때 그 뒤를 쫓아서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IT 종목군들 내에서도 순환 반등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다. 지수가 가다가 멈춘 상태에서 올랐던 일부 대형주가 쉬고 못 올랐던 또 낙폭이 컸던 그 대형주를 준한 순환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반등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에 많이 빠졌죠. 아무리 업황 전망이 뭐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철강주도 그렇고 화학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보험주도 그렇고 또 여행 관련주들 너무나 많죠. 또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주들 뭐 중국의 광군제라든가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종목이 낙폭 과대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순환 반등이 좀 더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반등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인가? 낙폭 과대주의 순환 반등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존의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상승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낙폭 과대주단 기관 외국인들의 단기성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코스닥 시장은 주도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코스닥 지수 차트 일봉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의 차트 흐름상의 흐름은 워낙에 지수가 흐름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고 반등을 이끌 만한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이 개별적인 반등 나옵니다만 모두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각기각지만 나오고 있고요. 5G라든가 OLED라든가 반도체라든가 폴더블이라든가 시장을 이끌었었던 IT 섹터들도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도 섹터는 없는 그런 관망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KMW 한번 보겠습니다. 5G 관련주의 대장주 맥락에는 KMW 어떻습니까? 주가는 단기적인 하락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 하락 추세는 살아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중간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하락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상승폭의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 정도가 되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가 대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49,750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4만 5천 원 정도까지 오게 되면 한 번 정도 살짝 뺐다가 완전하게 중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의 IT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다소 부진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망가고 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닙니다.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조정이 좀 더 길어지고 관망 장세는 좀 더 길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왔고 바닥권에 왔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코스닥 종목들 좀 부진하고 답답하지만요.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코스닥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드리게 되면 지금 한국 증시는요. 2017년 증권 시장의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2017년 증시에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이때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들? IT 7인방. 뭡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스타, SK하이닉스, L전자, LG노텍, LG 디스플레이. IT 7인방만 올라갔던 장입니다. 이 구간이. 그리고 나서 한 10월 정도부터 이때부터 뭐가 갑니까? 이때부터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급등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엔 주초부터 1월부터 10월 달까지는 이 IT 7인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수익을 못 냈던 장세, 왕따가 되는 장세였습니다. 이게 주도주의 논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일정 비례 물량을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흐름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그다음에 코스닥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닥 종목군들의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보자라는 거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체크포인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체크포인트는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료는 선반영이 됐죠. 그래서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 재료가 단순한 재료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악재가 바로 이거고요. 그러나 이 악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호재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거나 하는 등의 재료,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자라는 거, 그리고 기관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아직은 부진하죠.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면 시장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인들 해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최악의 국면에서 일단 벗어나고 있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중심으로도 지수를 중심으로도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나 악재는 이제 서서히 소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간에 불협화음이 좀 나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노진이 있겠습니다만 이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난다라고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좀 살아나는지, 경기 부양 대책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조정을 위해서 저가 매수세가 다음 주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저가 매수세 우리도 같이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낙폭가 됐던 종목들이죠. 말씀드렸죠. 철강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화장품, 금융주 등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순환반등세가 좀 더 나올 겁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낙폭과대주들 적게 오르면 10%, 많이 오르면 20, 30%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 중심의 짧은 순환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을 단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예요? 시장이 주도권.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 전환하고 나서 여기서 쉴 겁니다. 쉬었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이 상승을 이끄는 주도 섹터가 뭡니까? 그게 바로 IT 섹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 IT 섹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선두로 해서 삼성전기, 삼성 SDI도 이제 보셔야 되고요. L전자, 그다음에 LG노텍, LG디스플레이 이러한 대형 IT 종목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이끌어내는 종목이 뭐예요? 바이오 제약주입니다. 바이오 제약주는 철저하게 신약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그동안 주가가 별로 못 올랐던 그 췌장암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못 올랐던 췌장암 치료제와 관련된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보시기 바라고. 또 지금 스마트폰 관련 중에서는 KH바텍 많이 올라서 쉬죠. 그러나 폴더블 폰이 중국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2초 만에 완판됐죠. 자, 힌지를 생산하는 그런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성장주를 중심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5G, OLED, 폴더블 모든 업종주, IT 섹터권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인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을 다음 주에도 대량한되면 더 좋은 결과 나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내년 시장의 주도주를 선점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